나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너 같은 놈이 군대 가서 뭘 하냐? 그냥 시간 낭비지. 아버지의 그 말은 매일 내 가슴을 쑤셔댔다. 그런데 그날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장교들이 나에게 경례를 올릴 때 아버지는 그냥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 것이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고 나는 그냥 집에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죽였다. 대학 안 가면 인생 끝이야. 군대. 그건 패배자들의 피난처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외부에는 평범한 중산층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는 그 말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였다. 내 인생이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리는 게.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아버지의 압박은 더 세졌다. 공부나 제대로 해.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었다. 아니,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다른 걸 꿈꿨다. 책 속 세상보다는 실제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꿈. 그딴 소리 집어치워. 현실을 직시해. 매일 저녁 식탁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다. 어머니는 여보, 좀 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컸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반항하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 입시 결과가 나왔다. 떨어졌다. 서울대는커녕 지방대학도 제대로 붙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이 새끼야, 내가 뭘 한 거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하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안 나왔다. 그냥 텅 빈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군대를 가자. 의무 복무를 앞당겨서. 아버지, 저 군대 갈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코웃음 쳤다. 그래, 가봐라. 거기서 내 인생 망쳐봐. 나중에 울며 오지마.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베었다. 하지만 나는 갔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세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교관의 고함 소리와 동기들의 땀 냄새가 나를 채웠다. 김민준. 자세 똑바로.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처음엔 힘들었다. 새벽 5시 기상, 끝없는 행군, 총기 분해 조립. 몸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나를 찾았다. 이 새끼, 의외로 잘하네. 동기 하나가 그렇게 말했다. 그 칭찬이 아버지의 조롱보다 소중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특수부대 지원을 했다. 왜? 그냥 더 세게 증명하고 싶었으니까? 아버지, 당신 말대로 패배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내 방식으로 살아보겠어. 훈련은 지옥이었다. 산악 전투, 생존 훈련,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다. 한 번은 야간 행군 중에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동기 하나가 나를 업고 내려왔다. 민준아, 왜 이렇게 무리해? 그냥 증명하고 싶어. 그 말에 그는 웃었다. 증명. 누구한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복무 1년 차, 집에 휴가 갔을 때였다.
아버지는 여전했다. 군대에서 뭘 배웠어? 총 쏘는 거. 그게 다냐? 식탁에서 또 그 소리.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민준이도 열심히 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혈심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제대 후에 뭐 할 건데.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 저 제대 후에 경찰 될 거예요. 아니면 소방관. 뭐. 그딴 거. 제대로 된 직업 가져. 그날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벽을 주먹으로 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피가 내 분노를 식혔다. 그 후로 나는 훈련에 더 몰두했다. 부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김민준 중사, 이번 작전 리더로 대대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우리는 재난 구호 훈련을 했다. 지진 시뮬레이션, 홍수 대피. 그 안에서 나는 빛났다. 민준이,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상급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 칭찬이 쌓일수록 아버지의 말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 왜냐하면 가족은 여전히 내 약점이었으니까. 2년 차, 비극이 닥쳤다. 부대에서 사고가 났다. 훈련 중에 동기 하나가 다쳤다. 나는 즉시 대응했다. 구조하고 의무병 호출하고. 그 덕에 목숨을 구했다. 뉴스에 실렸다. 영웅적인 군인, 동료 생명 구출 의집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아버지가. 기사 봤대. 나는 웃었다. 그래요. 이제 좀 인정하시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 오히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시네.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항상 그렇게?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배운 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냥 찢어버렸다.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 제대가 다가왔다. 마지막 훈련에서 나는 상을 받았다. 최우수 훈련생 대대장님이 직접 수여했다. 김민준,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갈 때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제대식에 오세요. 뭐? 그딴데 왜 가? 한번 와보세요.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한숨 쉬더니, 알았어. 갈게.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제대식 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단상에 섰다. 유니폼이 몸에 딱 붙었다. 대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군인을 기립니다. 김민준 중사, 그의 리더십과 용기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수백 명의 손이 하늘을 향했다. 나는 가슴을 펴고 받았다. 그 순간 관중석을 봤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얼어붙은 채. 식후 아버지가 다가왔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웃었다. 차갑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처음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등을 돌렸다.
이제 알았으면 돼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전화했다. 아버지가 울었어. 처음 봤어.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스쳤다. 좋아요. 이제야 후회하시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그 후 나는 경찰 학교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연락을 피했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가 내 기사를 모아서 두신데 웃기지 않았나? 이제 와서 나는 훈련에 집중했다. 총 쏘기, 체포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다. 1년 후 아버지의 병이 발각됐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준아, 한 번 와봐.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야위었다. 민준아. 내가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아팠다. 그 조롱들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안에 내 군대 사진과 상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내가 찢었던 그 편지.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미안해 읽고 나는 울었다. 진짜로. 복수는 끝났나? 아니, 아직도 계속되는 중이었다. 이제 나는 경찰이다. 매일 누군가를 지킨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아버지, 당신이 날 만들었어요. 당신의 조롱으로 그게 나의 진실이다. 나는 병원에서 나온 후 서울 거리를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은 민준이 덕에 잘 마무리됐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빈 껍데기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렇게 중얼거렸다. 경찰 학교 생활은 군대만큼 혹독했다. 아침 6시부터 달리기, 법률 강의, 실전 훈련. 김민준. 더 빨리 교관의 고함이 익숙했다. 동기들은 나를 군인 출신이라고 불렀다. 야, 민준이 형 군대에서 배운 거 많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많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법. 그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처럼 모두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놈들이었다. 첫 배치가 서울 강남서 관서였다. 화려한 거리, 하지만 범죄도 많았다. 첫 사건은 가정폭력이었다. 남자가 아내를 때리는 걸 목격했다. 나는 달려들어 제지했다. 그만하세요. 남자는 너 미쳤어. 하며 저항했지만 나는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제압했다. 아내가 울며 고마워요 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누군가를 지키는 삶. 하지만 밤이 되면 꿈이 나왔다. 아버지의 얼굴. 패배자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깨서 땀을 닦았다. 젠장 이후에 아직도 복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의 만남은 매달 한 번 카페에서. 민준아, 잘 지내? 네, 엄마.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에 내 상장 붙여놓으셨어. 나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아버지도 인간이었다. 나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려 했던 한 사건이 나를 바꿨다. 강도 사건. 은행에서 총을 든 놈, 나는 동료와 함께 쫓았다. 총성이 울렸다. 덤벼, 나는 몸을 날렸다. 총알이 스쳤다. 팔에 상처가 났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민준아,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괜찮아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상처지만 동시에 힘이다. 회복 후 나는 승진했다. 최우수 경찰상 시상식에서 시장님이 말했다. 김민준, 당신은 영웅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관중석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아버지, 봤어요.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들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임. 나는 이제 자유였다. 진짜로. 하지만 가끔 거리를 걸을 때 군복을 입었던 그 강당이 떠오른다. 경례를 받던 순간. 아버지의 얼어붙은 얼굴. 그게 나의 시작이었다. 복수의 시작, 그리고 치유의 시작.